주말 동안에 관세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 미국 증시에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좀 더 많이 하락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구독자방 안에서도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더리움이 또 이전 지지 라인까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려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연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더리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야 다시 한 번 더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떨어진 데 하나의 이슈가 반영이 된 것이고 그 이슈를 분석해 나가야 이더리움에 대한 전체 흐름들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관세는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 2025년도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크게 이더리움이 급락을 했던 이유가 뭐죠? 관세를 매겨서인 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유럽연합이라든지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오히려 큰 폭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역 분쟁이다 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관세를 매겼었지만 보시다시피 특정 관물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희토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희토류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국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면제를 한 거잖아요. 관세를 매기기도 했지만 사실상 결론만 두고 따져봤을 때는 백악관에서 면제했던 이런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걷어들여야 될 세금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면제를 시키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다른 쪽의 관세를 더 높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관세를 매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역 분쟁이 일어날 만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광물이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승용차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유럽연합들 EU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역 분쟁으로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이 여부를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이 주요 고부가치 상품에 대해서는 면제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EU 쪽에서 무역 분쟁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오후 들어서부터 조금씩 회복해주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근데 보시면 나스닥은 지금 떨어져 봐야 0.3%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기술적인 영향이 좀 더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전에 지지해줬던 지지 라인들이 대략 9,700원 라인이었습니다. 이런 지지 라인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투매로 변질이 돼요. 쉽게 말해서 지지 라인을 깨게 되면 항상 이런 급락이라는 게 한 차례 나오게 됩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전에 현재 보시게 되시면 이전에 지지해줬던 라인들이 어딥니까? 1억 2,500만원, 1억 2,600만원 되잖아요. 여기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매가 한 차례 쭉 나오게 되죠. 바로 회복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또 악재도 겹치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투매라는 것은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 라인을 깰 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라인들을 깨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지지 라인이 285만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지지 라인, 기술적인 흐름들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나 저녁 정도에 이제 새벽에 넘어가서 미 증시가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보이지 않는다,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 구간이 바로 바닥이 해당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직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리스크가 뭔가요? 보시면 이란과 이 미국과의 협상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이란에 대한 정밀 타격 후 대규모 공격 계획,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 전 제가 이렇게 미국과 이란 소식에 대해서도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게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을 드리고 있는 소식인데,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이제 중동 분쟁이라는 게 분명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 왔었던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유가가 상승을 해서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유가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게 분명히 불어 넣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수산물 시장에 가게 되면 모든 이런 이제 농산품, 수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주문을 했을 때 갑자기 배송이 되는 것, 갑자기 또 주문을 하자마자 또 내 손 안에 쥐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배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배송을 하는데 공짜로 배송이 되나요? 아니죠. 이제 기름이라는 게 들게 되잖아요. 물류비라는 게 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류비라는 게 물류비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값도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가 전체적으로 상승 압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사우디랑 미국이랑 어떻게 됩니까? 협력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랑 미국이랑 증산을 하게 됩니다. 증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유가 자체가 상승을 할지라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지만 계속 증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유가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란과의 분쟁,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당장에 해결된 게 아니라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미국이 타격을 했을 때는 시장이 한 번 더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우리는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과연 트럼프가 공격을 할 것인가? 안 했으면 좋겠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좀 더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가 자체가 하락세가 나와줬을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들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면, 자, 보시면 이거 뭐예요? 자, 이거 상승할 것처럼 보이시죠? 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상승을 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그렇죠? 왜죠? 테더 도미넌스. 자, 이건 일봉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봉이고요. 자, 보시게 되시면 아래 거는 이더리움이에요.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보이니까 이더리움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있죠. 반대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차례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는 26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된 흐름이에요.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의 저항 구간이 9%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강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왜? 유가 상승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 어쨌든 이슈,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로 일단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결론만 두고 말씀을 드렸을 때 9% 구간들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이더리움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테더 도미넌스를 확인을 하면서 260만 원대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비중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에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세 번에 나눠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만약에 현금 비중이 50%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유자금 20%는 남겨두시기 바라고요. 30%로 여러분들이 비중 매수를 하시는데 10%씩 세 번에 나눠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비중이 얼마나 들고 계신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평단이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구독자방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이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셨을 때거든요. 270만 원대, 268만 원대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딱 여기였었어요. 구독자방에서도 처음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시고 단타로 접근을 하는 거기다 보니까
리플이나 비트코인은 전부 다 반등 줬을 때 매도했었거든요. 리플은 이더리움은 그대로 들고 있고요. 그래서 무튼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구독자방은 이제 뭐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안 들어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이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링크를 바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번에 시장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제가 엔소 있죠. 엔소 많이 올랐었는데 엔소를 매도 잡아드렸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원래는 주말에 단타를 하나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또 못 나가고 있고, 시장 흐름들 보면서 바닥에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렇게 반등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바닥 형성하고 반등 주면 일단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도 이제 90% 50%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이 또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소 다 매도하고 지금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0%, 뭐 60%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코인들 해가지고 제 추천 드릴 거니까 이번 단타 코인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엔소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AWE라든지, 그쵸? 하이트도 해가지고 이번에 계속 이렇게 수익을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은 되게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바닥 나오고 알트코인도 그때 막 급등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드리자면, 현재 보신 거는 이더리움의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밑에는 뭐냐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시장이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가 결코 나쁜 시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리스크라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더리움 타점은 제가 밑에서 잡아 드릴 거예요. 260만원대 꼭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260에서 265만원 구간들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오게 되면 이제 비중을 3번에 나눠서 진입을 한다라는 생각 꼭 이렇게 또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확실하게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2025년도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어땠나요? 계속 음수 유지하다가 양수 뛰니까 그다음부터 강하게 반등 보여주죠. 이런 흐름 나와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방에다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저녁 시간대 흐름들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브리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